안녕하십니까. 상대편 훔쳐보기의 캔두킴 김창무입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옵션 만기가 껴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통상적으로 만기가 껴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이 나타난 모습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일정한 박스에 갇혀있는 모습이죠. 이제 박스에 갇혀있는 모습이 지속되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일반 투자자 분들이 빠져들기 쉬운 부분은 학습 효과라는 건데요. 계속 장이 박스에 갇히니까 박스 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정 속 그런 어떤 순간에 시장은 변동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이제 방향성과 변동성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 오늘 한번 점검해 볼 텐데, 자, 오늘 먼저 주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결제 약정 부분이 지난주부터 좀 얘기되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시장 쪽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적인 부분 두 가지만 얘기해라. 그럼 그게 하나는 베이시스일 것이고 또 하나는 미결제 약정입니다. 현물 시장 쪽에서 없는 지표 중에 하나가 미결제 약정입니다. 현물 시장이 없는 지표, 바로 이 미결제 약정을 안다는 것은 시장의 방향성과 밀접하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종합주가 지수로 본다면 대체적으로 1940선,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뭐 2000포인트를 앞두고 지금 매매 공방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해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반면에 현물시장 쪽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선물시장 쪽에서는 초단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장중에도 플러스 1000개에서 마이너스 1000개를 계속적으로 넘나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시장 쪽에서 계속 매수할 수 있는 요건은 재료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원달러 부분입니다. 원달러가 하락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15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외국인은 당분간은 현물시장 쪽에서는 매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쪽에서 지수가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가격이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환차익 부분에서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물을 매수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선물입니다. 선물시장 쪽에서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 시장이 박스에 가둬두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오후장부터는 박스 매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방향이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특히 옵션은 변동성을 따먹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변동성 내일 오후장부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지난주와 오늘처럼 박스에 갇혀 있으니까 밀리면 사야 되겠다, 오르면 팔아야 되겠다라는 박스권 매매는 내일 오전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내일 오후장부터는 변동성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미결제 약정이 지수의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지수가 개걸음을 걷는 이유, 소위 말해서 횡보장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결제 약정이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지금 다이버전스가 걸렸다는 거죠. 자, 그럼 그림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색칠을 해왔는데요. 미결제 약정 1월 18일 날 8만 계약부터 지금 쭉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장중에 11만 계약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결국 지난주 후반부터 해가지고 미결제 약정이 무려 한 3천 계약 정도 감소했습니다. 미결제가 계속 증가를 보이면서 지수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매수 미결제죠. 자, 미결제를 바로 그날 청산하지 않고 선물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그 다음 날로 계속 오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결제가 늘어났죠. 이게 매수 미결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 후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결제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 그동안 아래쪽부터 매수를 했던 시장 참여자들이 일정 부분 시장에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미결제입니다. 이거를 다시 얘기한다면, 늘어나는 미결제, 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늘어나는 미결제 약정이 어느 순간에 정체 양상을 보인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그럼 미결제가 늘어나다가 장중에 6천 계약 가까이 늘어나다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미결제 약정이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 수준이냐라는 부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최근에 그 장중 미결제 약정이 최근에 10만 개에서 12만 개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래쪽에서 매수했던 시장 참여자들 시장에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8만 계약에서 매수 미결제가 늘어나는 오버나이트를 매수로 했던 시장 참여자가 누구였느냐? 외국인이었다. 그런데 외국인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누적 선물 매수 포션이 제로가 됐습니다. 오늘 약 한 2천 계약 정도 팔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매수했던 미결제를 일부 이익 실현하면서 시장의 어떤 변곡 타이밍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죠. 다시 재상승하느냐 아니면 반락하느냐 어떤 기로점이 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의 주제 말씀드릴 때 박스 매매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간에 이제는 방향을 틀 때가 됐다. 변동성을 보일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은 미결제 다이버전스가 걸렸어. 그러면 미결제 다이버전스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미결제 약정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 수준, 바스켓 물량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스텝 2 실전 팁과 관련된 부분 선물 옵션 원포인트 레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결제 약정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오늘 매수를 하겠죠. 그런데 내일도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오늘 안 팔죠. 팔지 않는 선물 계약서, 이걸 미결제라고 그랬는데, 미결제가 가다가 멈췄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다이버전스다. 그럼 다이버전스가 생기는 이유는 기존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일단 후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전상 후퇴가 될지 아니면 이게 기조적으로 빠져나가고 하는 건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결제 다이버전스라는 게 뭐냐? 지수의 방향하고 지표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바로 지난 주말, 오늘. 바로 그래서 지수가 좀 옆으로 눕고 있고, 물론 그나마 다행스럽게 오늘 지수가 밀리다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기관 투자가들이 받쳐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횡보를 보면 1950은 안 깨려고 해요. 반면에 2000 돌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개걸음 장세, 횡보 장세가 오래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미결제 적정 수준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물 옵션 만기는 통상적으로 3달째가 있죠. 3달이 있습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선물 옵션 동시 만개월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달은 두 번째 월이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선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달수를 본다면 3달이 있다. 그래서 보통 첫째 달인 경우에는 선물 미결제 약정, 누적 기준으로 본다면, 종가 누적 기준으로 본다면 약 9만 5천 계약부터 9만 7천 계약 정도면 적정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번 달은 둘째 달에 해당됩니다. 이번 달에 둘째 달에 해당되는데, 둘째 달에 해당되는 선물 누적 미결제 약정을 실전에서 통계로 내보면 약 9만 7천 개로부터 10만 계약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누적 미결제 약정은 10만 4천 계약입니다. 약간 오버되어 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선물 시장 참여자들 일정 부분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번 둘째 달에서 셋째 달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이번 만기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째 달에서 셋째 달, 좀 전에 화면 보셨습니다만은 셋째 달에 적정 미결제 약정 수량은 어느 정도 되냐면 10만 계약에서 12만 계약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종가 누적 미결이 10만 4천 계약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미결제 약정이 이제 만약에 하루 정도 미결제가 더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줄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미결이 다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결제가 늘어날 때 지수가 올라간다. 그럼 그건 매수 미결제거든요. 미결제가 늘어나는데 지수가 밀린다. 그럼 매도 미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내일 오후장부터 만기까지 해서 이번 주 후반,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방향과 변동성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횡보 장세가 전개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건 아무도 단언하지 못합니다. 특히 선물과 옵션, 만기주가 껴있는 그 주간에는 프로그램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게 극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전략을 좀 세우는 시간이죠. 스텝 세 번째, 캔두킴의 상대패 훔쳐보기 코너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박스 매매는 내일 오전까지만 해라. 오전까지만 해라. 그다음부터는
내일 오후장부터는 변동성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변동성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박스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면 밀리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쫓아가야지. 만약에 내리는데 지난주와 오늘까지 보면 밀리면 사주더라. 그러니까 밀리면 사고, 오르면 또 내리더라. 오르면 팔더라. 그래가지고 또 오르면 판. 이렇게 잘못 걸리게 된다면은 역매매에 걸리게 된다. 추세랑 반대로 걸리게 된다는 거죠. 밀리면은 밀린 대로 쫓아가야 되는데, 오르면 오르는 대로 쫓아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역시 그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럼 어느 포인트 때까지는 박스 매매를 하고 어느 포인트가 벗어나게 되면은 변곡 포인트이기 때문에 추세에 따라가야 되느냐. 그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캔드킴의 상대평 조비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 저희보다 돈이 많은, 정보력이 많은 메이저들이죠. 메이저들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그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증권사, 왼쪽에 있는 게 증권사의 합성 포지션의 모습입니다. 합성 포지션이라는 건 선물과 콜옵션과 풋옵션을 전부 종합한 거죠. 지금 증권은 전통적으로 양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양매도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박스에 갇히는 걸 원하죠. 바로 증권사가 양매도 박스에 갇히는 원한, 이게 바로 종합주가 지수 본다면 1950과 2000포인트 사이죠. 자, 그런데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건 외국인 합성 포지션입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죠. 지금 양대 메이저가 정반대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기관이 이기면 이 장은 박스가 연속이 될 것이고, 외국인이 이기게 된다면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변동성 구간이 얼마냐 이거죠. 변동성.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전략을 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로 누적으로 돌았을 때, 그때의 단순 외국인들의 선물 평균 단가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평균 단가가 자막에 나가겠습니다만은 254.60포인트입니다. 254.60. 이 얘기는 뭐냐? 254.60포인트 쉽게 무너지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라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면 큰 거죠, 아래쪽으로. 자, 그래서 일단 254.60은 쉽게 무너지는 자리는 아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이 옵션 매도 행사 가격, 콜옵션과 풋옵션 매도 행사 가격을 놓고 본다면 265와 252.5 사이에 갇힌다. 오늘 종가가 260이죠. 그러면은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K200 지수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니까 종합주가 지수로 본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40포인트 사이에서는 정상적인 수준이 나타납니다. 그럼 변동수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254.60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중간 정도 나타납니다.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종합주가 지수로 40포인트, K200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입니다만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포인트는 그게 절반 정도다. 그렇게 된다면은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내일 2포인트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2포인트, 이 구간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내에서 시장이 K200 지수, 선물 지수 기준이죠. 플러스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위아래 2.5포인트, 2포인트에서 2.5포인트 사이에서는 박스 매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내일 오전장까지 흐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문제는 이 포인트를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벗어날 때는 박스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추세 매매해야 된다. 밀리면 밀리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시장은 특별하지 않으면 265와 255 사이에 마감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익 구간을 만드는 쪽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몰고 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의외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준비를 해라. 그게 바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정도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내일 시장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일 오전까지는 박스매매 해도 괜찮겠다. 그러나 내일 오후장부터는 조금 변동성에 맞춰서 추세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상 상대평 초보의 캔드킴 김창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